상대원 3구역이 드디어 정비구역 지정이 되려나 봅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상대원 3구역 입장에서 앞으로 재개발 성공을 위해선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공사비 인상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근데 또 동시에요, 일부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은 지금 재개발 사업 진행하면서 크게 추가 분담금 증가 없이 또는 오히려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환급을 받으면서 진행하는 구역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성남의 도안중 1구역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아파트가 있죠. 기존 사업성 비례율이 한 120% 잡고 갔는데 이게 이번에 일반 분양을 성공하게 되면서 비례율이 151%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확 줄고 일부 조합원들은 아예 환급에까지 받는 숫자도 많이 늘었는데요. 도대체 도안중 1구역은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사업성 증폭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일반 분양가를 예상보다 높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사업도 일종의 사업입니다. 수익 사업이죠. 수익이 늘어나면 그만큼 재개발 조합원들의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수익, 공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수익은요, 분양 세대수 그리고 일반 분양가, 이 둘이 곱한 게 조합 수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일반 분양가를 얼마나 높게 받을 수 있느냐, 이에 따라 조합 수익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조합 수익의 핵심은 분양 세대수 그리고 분양가, 이거 두 개다 라는 겁니다. 도안중 1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 세대수 때뿐이 아니라 이번에 일반 분양가를 예상보다 높게 받을 수 있으면서 비례율이 올라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원 3구역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상대원 3구역에 여기 위치해 있는데 입지나 그리고 조합원 숫자 대비 그 일반 분양 물량, 이런 것들이 다른 성남 재개발 구역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봤던 두 가지 공식, 분양 물량 그리고 분양가가 다른 구역들보다 상대적으로는 조금 밀려요. 아까 도안중 1구역이 12억 정도에 분양했는데 상대원 3구역은 이에 못 미칠 것 같고요. 또 분양 물량 비율도 조합원 숫자 대비 비율 해가지고 분양 물량 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성남 재개발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은 좀 아쉽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많이 반등을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원 3구역의 사업성이 증가하고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려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역시나 상대원 3구역의 사업 성공 핵심 여부는 바로 일반 분양가를 얼마나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분양 세수는 함부로 올릴 수가 없잖아요. 정부나 성남시에서 임의로 상대원 3구역 너희만 인센티브 줄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는 어쨌든 분양가라는 거예요. 이 일반 분양가가 얼마나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봤을 때 상대원 3구역은 이 일반 분양을 언제 해야 최대한 받을 수 있을까,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 봐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가 올라갈 것인지, 예를 들어 지금 포레스티아가 12억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올라서 13억대에 갈 것인지, 이렇게 올라가줘야 상대원 3구역도 한 12억대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업성 나오면서 추가 분담금이 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상대원 3구역의 사업 성공 핵심은 일반 분양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상대원 3구역은 지금부터 핵심은 그냥 빨리 일단 진도 빼는 거예요. 일단 관리처분인가까지, 일단 정비구역 지정됐다 치고 관리처분인가까지 진도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제 일반 분양할까, 이걸 계속 시기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서 이때 일반 분양하면은 높게 받을 수 있겠다, 사람들 많이 분양 받을 수 있겠다, 이랬을 때 이걸 정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요. 또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게 어쨌든 관리처분인가까지 3, 4년, 4, 5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성남의 시세가 올라가 주어서 13, 14억이 아니라 포레스티아가 15억, 16억 가면 사실 오늘 걱정했던 거 다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원 3구역은 일단은 지금 진도가 핵심이다. 일단 진도를 빨리 패놓고 그 다음부터 시기 조절을 하는 것이 베스트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상대원 3구역도 이제 다른 재개발 구역들, 상대원 2구역이나 수진일, 신흥일, 태평 3, 신흥 3구역과 이제
같이 한 배 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원 3구역은 앞선 이런 재개발 구역들, 이런 재개발 구역들이 잘 되어야 상대원 3구역도 잘 되겠죠. 앞에서 먼저 나가고 있는 구역들이 망하는데 뒤에 있는 재개발 구역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원 3구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일반 분양 전 단계에 있는 것들, 후기 재개발인 뭐 상대원 2구역이나 수진 1, 신흥 1, 신흥 3, 태평 3구역 이런 것들도 지금 포레스티아 시세를 계속 봐야 돼요. 포레스티아 시세가 올라가는지 좀 버텨주는지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재개발을 좀 원활하게 추가 분담금 줄이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상대원 3구역 지금부터는 좀 속도 내길 기원하고요. 어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올라주고 상대원 3구역도 좀 프리미엄이 피가 좀 붙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이제 전반적으로 성남이 같이 분위기 타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홈즈 이종호 대표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 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